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마 월사 갱이 여사입니다. 정규 영상 올라가는 날입니다. 나마스테. 여러분들이 저보고 그럼 글은 언제 쓰느냐, 그렇게 바쁜데 또 잠은 언제 자느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종종 저보라 수면 부족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일단은 제가 쿤달리니 인간으로서 제가 이제 평생 이렇게 돌아볼 때 가장 크게 얻은 게 무엇이냐면 대단히 열정가라는 거, 열정적인 사람이 되었다 나는 거. 그 다음에 언제나 막 흥부자 에너지가 뿜뿜해가지고 항상 모든 일에 열정적이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잠에 대한 부분이에요. 잠에 대한 것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만큼 잠을 못 잤다고 해서 나 큰일 나서 잠 못 자서 짜증나 이렇게 의식이 그렇게 가서 피곤을 느끼는 게 아니라 잠이 오면 잠이 오고 잠이 안 오면 안 자고. 그리고 저희 같은 사람들은 주로 저는 꿈으로서 저는 자각을 많이 주기 때문에 1시 한 2시 전후로 한 10시에 자든 11시에 자든 9시에 자든 꼭 1시 한 57분 2시 전후로 해서 깨워요. 아니면 조금 늦게 잔 날은 한 3시경 4시경쯤 깨워요. 3시경쯤 깨워요. 그러면 그때 짜증내고 화장실 갔다 와서 또 깼어 그러고 화장실 갔다 와서 그때부터 수면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저는 자각 상태에 들어갑니다. 예. 그때 많이 명상이 되는 거예요. 제가 기면 상태에 들어가요. 그럼 그거는 아침 제가 시작할 때까지, 아침을 시작하는 일어난 시간까지 그 기면 상태에 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잠에 대해서는 내가 뭐 4시간을 잤든 3시간을 잤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잠을 못 잤어, 몸이 왜 이래, 모든 에너지가 상단으로 떴어, 스트레스 받았어, 이렇게 의식을 끌질 않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꿈이 오는 날은 꿈을 꾸고 꿈이 안 보이는 날은 편안하게 잔다. 그리고 일단은 꿈이 안 오는 날은 새벽 3시경 2시 반 57분에 이렇게 깨도 꿈이 안 오는 날은 또 금방 잠들어요. 근데 꿈이 오는 날은, 자각이 드는 날은 그 자각을 보는 거고. 그래서 그 차이일 뿐이지 내가 잠을 못 잤다고 그래서 뭐 스트레스 받거나 내 건강 상했어 이래 하진 않는다라는 거. 이게 모든 것은 생각, 마음에서 나 육체를 이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날 낮에 점심시간에 잠깐 30분 정도, 한 20분 정도 휴식 취해주면 잤어요. 그럼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럼 저녁에 또 잠이 오면 자는 거고. 이런 식으로 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많이 집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질문. 글 쓰는 시간은 어느 시간에 이렇게 글을 쓰십니까? 직장에, 농사에, 운동에, 그 다음 이것저것 생활에, 예? 한순간도 본인이 시간을 갖기가 힘드신 것 같은데 어떤 시간에 글을 쓰십니까? 그러는데 저는 글 쓰는 시간이 조금 오후에 좀 써요. 오후에 약간 휴식 타임이 좀 근무하다가 좀 휴식 타임이 가끔씩 주어지거든요. 그때 조금씩 써놓고 또 그리고 주로 이제 수요일 날 오후, 제가 수요일 오후 근무를 안 하잖아요. 수요일 날 오후에 근무 이제 밖에 볼 일 있어 보고 오면 안 보고 오면은 잠깐 한 30분 쉬었다가 점심 먹고 그때 글을 좀 쓰고 또 어디 이제 나갔다 오면은 오후에 이제 저녁에 글을 쓰고. 운동을 매일 하는 건 아니고 많이 힘들게 막 2시간, 3시간씩 운동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날은 요가만 몸풀기 정도로 한 3, 40분 정도 간단하게 하는 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날 또 글도 조금 더 써놓고. 그리고 또 토요일, 일요일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쁜 날은 제가 글을 못 써요.
농사를 짓거나 스케줄이 있으면 좀 그렇지 않을 때는 특히 요즘 같은 겨울에는 제가 토요일 일요일 놀잖아요. 요때 좀 글을 좀 씁니다. 예. 써놓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날 제가 이제 그 본 자각에 대한 거를 그냥 뭐 그냥 대충 일단 블로그에라도 그날 꾼 꿈을 써놓잖아요. 그거를 토대로 해서 이제 그 웹소설에 글이 옮겨질 때는 좀 더 정해야 되고 더 정리를 좀 예쁘게 묘사를 좀 더 멋지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기본은 블로그에 제가 이제 매일매일 기재하는 그 꿈의 현상 같은 거 그런 거 써놓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는 그래서 뭐 완전 디테일하진 않고요. 좀 디테일한 부분은 이제 지식방, 블로그 명상 지식방에 있는 올려진 자료들이 거의 뭐 여러분이 정말 구하고자 얻고자 하는 게 그 블로그 저의 지식방에 다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글도 제가 네이버 웹소설에 같이 올리고 있어서 이런 식으로 제가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저를 막 다른 작가님들처럼 머리를 쥐어짜내고 막 이러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글 쓰는 것도 재밌게 쓴다. 그리고 영상 부분도 그래요. 언제 또 영상을 그렇게 찍으십니까? 어쩐 때 보면 시간도 굉장히 1시간 넘어가는 것도 있고, 힘드실 텐데, 영상을 어떻게 또 관리를 하십니까? 영상 찍는 것도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오후에 찍고, 그리고 주말에 찍어요.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좀 주말에 찍고, 그리고 그것도 근데 찍는 게 그 3, 40분, 1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영상 편집이 문제예요. 어떤 때는 자료가 엄청 많이 저의 그 그림이 자료가 들어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떤 건 편집 시간이 막 몇 시간씩 걸리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을 달달 볶고 있죠. 못살게 굽고 있죠. 아이 고마워 삼성. 엣지 나의 핸드폰. 아무튼 그래서 이 핸드폰으로 이게 그래서 어떤 경우는 좀 미리 찍고 좀 자료가 많이 들어가는 거 저번에 삼수차크라 같은 거 있잖아요. 336차크라 그런 거는 자료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건 좀 미리 찍어서 하루나 이틀 전에 찍어서 천천히 이제 편집을 합니다. 조금씩 해놓고 그리고 이제 그 자료가 많이 안 들어가는 거 간단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그날 찍어서 그날 한 몇 시간 정도 이렇게 그 편집을 해서 이제 저녁에 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조금 글 쓰는 부분보다는 영상 찍는 부분이 좀 더 많이 차지를 하고요. 이거 편집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또 글 쓰는 거는 제가 솔직히 조금 쓸 때는 촥 쓰고요. 또 휴직할 땐 휴직을 해요. 작가님들 그렇게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은 또 막 그 빵빵빵 아이디어가 막 빵빵빵 튀어나오지 않거든요. 언어 표현 능력이라든지 상황 묘사력이라든지 뭐 이런 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좀 한두 편 쓰고 나면은 좀 편히 며칠은 좀 쉬어줍니다. 여기다 스트레스를 안 줍니다. 그렇지만 영상 부분은 아니잖아요. 또 때도 없이 많이 들어오는 질문도 있고, 또 답해드려야 되는 부분 영상들도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저의 나가는 이 관정, 저의 이 상승하는 관정, 이것도 주기적으로 약속한 대로 이렇게 쭉 주 2편씩은 올려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영상 부분은 솔직히 조금 바쁘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스럽게 못 올릴 때도 있잖아요. 그땐 제가 바쁜 거예요. 자, 일단 오늘 우리 쿤달리니 인간은 가장 첫 번째 얻는 게 열정적인 사람이 열정가가 된다. 그 다음에 잠자는 거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인간계의 삶에 대해서 집착이 좀 많이 버려진다라는 이게 두 가지 특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활달적인 활동적인 활동가가 되어서 살아간다라는 거. 그러니까 당연히 건강을 유지하고요. 차크라가 잘 균형적이기 때문에 차크라가들이 주는 지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사지가 열심히 활동적이잖아요. 뭐 당연히 차크라들이 주는 지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쿤달리니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제가 그러한 경우죠. 자, 오늘은요. 우리
네이버 크리스탈님 오래간만에 오셔서 질문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또 마침 어떻게 이렇게 이런 게 바로 영성이라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201호에 6편 이야기 201호에 봉황과 용에 대한 이야기, 뱀에 대한 이야기를 올렸는데 봉황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했는데 이 용에 대한 부분은 조금 차지했잖아요. 근데 마침 이 용에 대해서 오늘 질문해 주셨어요. 흑룡이 본이 어떻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이 영상 전에 맞아 이제 보충을 하고 202회차 영상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용은 자유주와도 세상이죠. 자유로운 세상의 용이죠. 그렇죠? 우주와 뭐 땅속과 지옥까지 다 드나드니까. 그래서 용은 자유입니다. 예. 이 말인즉 용은 해탈이란 뜻입니다. 예. 우리의 뼈다이기도 하지만 무지개 용을 이제 이 해탈되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무지개 용 3번 이뤄요. 예. 저는 3번 이뤘으니까 무지개 용을. 그래서 한 번은 그 우주로 날아 올라가는 해탈을 경험을 했어요. 첫 번째 무지개 용은. 근데 그때는 S자로 얘가 올라갔어요. 직교했어요. 위 S자로 올라갔습니다. 원래는 용은 요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X자로 직교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해탈이기도 하지만 네가 이제 상승을 했다 이거기도 하지만 가벼워졌다 이것이기도 하지만 다시 더 용은 그 파동, 심장 파동 요렇게 잔잔한 요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용이 이렇게 크게 움직였다. 이거는 더 발전해야 된다라는 암시를 하고 있고 그 첫 번째 무지개 용이 우주로 직교한 것은 우주로 날아간 것은 상체 에너지. 너는 이제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우주의 에너지를 만들 것이다라는 암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제가 하체 관정에 있을 때 저의 이제 흑룡하고 무지개 용이 이게 동그랗게 몸을 동그랗게 O자로 링으로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도 아까 S자로 무지개 용을 이룬 건 상체 해탈, 하체 해탈. 요거는 무지개 용이 링을 오르보로스를 이룬 거는 바로 이 단전, 단전 양쪽 하지의 해탈을 암시를 하는 거고요. 이때 현무가 되고 그렇습니다. 좀 더 발전합니다. 그 다음에 그 황금 거북도 이루고요. 그 세 번째는 이번에 얼마 전에 저의 리마. 제가 지금 리마잖아요. 리마 월사입니다. 리마 무지개용 이름이 리마거든요. 여기 자유조화도 세상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 무지개용은 어디라도 어떤 형태라도 자유로이 날 수 있습니다. 땅속이든 우주든 뭐 지금 인간계 이런 차원계든 어디라도 자유롭게 날 수 있고 1000개 중에서도 자유조화도 축입니다. 예. 발 아래쪽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3세계의 무지개의 그러니까 1000개 쪽하고 이 남이아불톡 서양체 쪽하고 또 지장보살 쪽의 무지개 해탈,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여호와 쪽에 무지개 해탈 용 이렇게 해서 3번의 무지개 해탈을 이루게 되고요. 이 3번째 이 자유조화도 세상에 올라오면 용의 움직임이 굉장히 자유로워요. 직교를 잘해요. 이렇게 직교. 슈 이렇게 날아다닙니다. 요것을 여러분이 무지개 용과 날아다닌다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말을 이해하실 거고 제가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용이 날아다니는 형태만 봐도 내가 어느 정도 관정을 이루었는가라는 걸 어느 정도까지 해탈을 이루었는가 신의 윤회 해탈을 이루었는가를 말해줄 수 있는 게 바로 무지개 용의 관정에서 이걸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이 용에 관한 부분은 세상 어디에도 자료가 많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용에 대해서 제일 많이 얘기해 주는 사람 저밖에 없을걸요. 그래서 저는 용과 살아본 사람이고 용과 사는 사람이니까 자의 조화도 세상 사람이니까 존재 축에도 있고 어느 축에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야기해 줄 수 있고요. 그 이제 용은 사실 저도 그 속에서 용의 움직임을 보지만 굉장히 잔잔한 물결처럼 움직여요. 가끔가다 이렇게 있으면 제 앞에서 왔다 갔다 이제 용들이 이제 뭐 초록용이든 뭐든 애들이 이제 그 동양용이든 서양용이든 얘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이렇게 앞에서 저 보란 듯이 이렇게 날아다닐 때 많이 있어요. 이렇게 잔잔한 물결 치듯이 굉장히 맑은 하늘에 맑은 하늘 구름 한 점 없는 깨끗한 하늘이지. 제가 이렇게 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렇게 날아다닐 때 많고 어쩐 때 내가 날아가면 옆에와 같이 이렇게 날아갑니다. 같이 나는 이렇게 하고 날아가고 있고 얘는 이렇게 날아. 그래서 굉장히 그 가볍고 자유로운 느낌?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해탈이라고 저는 말해요. 되게 그게 인간계로 갖고 왔을 때 되게 가벼워. 의식이나 이런 게 막힌 게 없어. 속상한 게 없고 굉장히 좋은 에너지로 내가 유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분 좋은 상태로, 즐거운 상태로. 그래서 이제 용이나 이무기에 관해서는 물론 그 우리가 그 서양용, 동양용을 모두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그 신의 그래서 저는 용은 왜 신의 부자이라고 말하냐면 굉장히 불보살 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지식에서는 이제 우리의 이제 그 양신들의 뼈대라고 합니다. 예, 맞는 말이기도 하고요. 용의 몸 뼈대는 24절기고 12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제가 잃은 그 무지개의 용은 14번째 용이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 잃은 백용은 15번째 용이고요. 어저께 잃은 황용은요, 16번째 용입니다. 예, 저는 이렇게 16마리의 용을 주인입니다. 용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서양용 천수보살의 그 서양 드래곤들, 흑 드래곤들까지 하면은 1000마리도 넘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용 관정에 있어서 가장 크게 요거 14번째 용 아이다라고 말해준 거는 그쪽 세상에서 저한테 말해준 거기 때문에, 요걸 제가 아는 것이지, 요건 제 마음대로 정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저쪽에 저의 천수, 백희를 갖고 있는 천수의 용 1000마리까지 하면은, 서양용 1000마리까지 하면은, 이거는 엄청난 거죠. 그래서 천수백희 관수의 그 많은 그 팔이 다 용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무지개 용은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빛입니다. 빛을 말하는 거고, 아툰의 손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빛의 여정의 빛의 길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무지개가 바로 물불일체를 이룬 색이잖아요. 그러니까 빛의 여정의 자유를 암시를 하는 거예요. 빨주노초 파남보의 그 중간톤 파스텔톤까지 해가지고 그 겹쳐지는 부분들이 파스텔톤이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해서 모든 색채, 빛의 색채를 이루는 여기를 자유롭게 아름다움을, 색을 표현할 수 있다. 요거 자유를 암시하는 거고, 또 이 빛, 아툰의 햇살의 빛은 어디라도 도달하잖아요. 어둠 속에도 요만큼의 일말의 구멍이 있으면 그걸 빛이 투과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라도 빛은 들어가고요. 그 빛은 물을 품게 되면은 아름다운 색의 파장이 일어나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무지개. 그래서 무지개를 뜨면 물과 빛, 그리고 공기의 대자연의 파동, 파장, 음늘, 음파를 품은 빛이 바로 무지개입니다. 그래서 옛날 방식으로 말하기는 이제 기줄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그 표현은
의식을 끌어내리는 표현입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는 아즈나 세상은요, 자유로운 세상이지 그런 그 국한적인 그런 저령의 의식 방식을 집어넣는 세상은 이 세상은 아니에요. 아셨죠? 저령의 의식은 집어넣지 마세요. 고대 샤머니즘적인 표현 집어넣지 마시고 종교적으로 표현된 거 집어넣지 마십시오. 그냥 우리는 자유로운 세상이에요. 그리고 이 어디에도 구속되거나 속박되지 않는 세상이잖아요.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는 세상이 아즈나 세상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태양의 빛은 과거, 현재, 미래를 우리가 함께 하는 여정이고, 우리가 지금 태양을 본다면 그건 이미 저쪽 시간 타임에서 미래로 온 타임이잖아요. 이미 과거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 빛의 여정은 그런 것이거든요. 그 대자연에 그냥 항상 과거, 현재, 미래가 함께하는 용의 빛, 아툰의 빛이 용이 그렇게 표현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들은 용체들은 신이기 때문에 빛을 타고 우리는 여행을 합니다. 예. 일단 천수간음 성모가 그 윤회에서 그 모든 능력, 기억을 잊어버리게 되는 때가 있거든요. 그에게 그렇지만 저도 이 상황에 있어서 저도 모든 능력을 내가 잊어버렸다라고 생각했던 시절도 올라오면서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 신통력과 도통력은 생겼다, 사라졌다, 생겼다 하면서 그렇게 발전해 올라온다라는 거고, 그렇게 그 중에서도 모든 능력, 기억을 잃게 되더라도 제가 가장 크게 느낀 건 마음을 얻었어요. 저는 마음. 세상에서 가장 큰 보물, 마음 아닙니까? 이것이 최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성인 되면서 4차 제각성 성인 됐거든요. 젊은 시절 3차 제각성, 2차, 1차 제각성 시절보다, 어린 시절보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하늘로부터 마음 선물 반야꽃을 받은 게, 반야꽃, 불꽃을 받은 게 저는 너무 감사한 이번에 제각성 4차 타임입니다. 육체 아픈 건 내가 문제가 있고 나이가 많고 지병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그런 거 다 패스해버리고 나의 정신력의 마음의 문제에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감사한 선물을 주셨다. 마음을 알아차림하게 해주셨다라는 거. 그래서 용은요, 심장의 이 파동에 두근두근 이 파동에 따라서 용은 움직입니다. 예. 그죠. 우리의 마음가짐이 그때그때 달라요. 그죠? 우리 마음가짐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용은 움직인다라는 거고, 잔잔하게 파동으로 날아갈 것인가, 아니면 높낮이가 있는 그런 파동으로 날아갈 것인가. 그것은 바로 나의 의식 상태, 얘가 어떤 가운데 놓일 것인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구루가 제게 해주신 말씀 한 번 더 여러분께 드립니다. 일단은 아래 지금 제가 말하는 내용은 신법 마음으로 이해하시고 들어주세요. 자, 뱀은 나무 뿌리 중에 가장 바깥의 작은 털, 이무기는 대각으로 자라는 좀 더 굵은 뿌리털, 소나무 가지 형태. 그 속에서도 이무기는 이렇게 S자로 움직입니다. 요거 제가 알아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용은 수직으로 올라갑니다. 수직으로 내려갑니다. 수직으로 갑니다. 요거를 여러분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무기는 대각으로 자라는 좀 더 굵은 뿌리털 소나무 가지 형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용은 그리고 수직 뿌리로 가장 굵은 중심 뿌리 대나무 형태. 그 친엽수가 그 세상에서요, 이 용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나무 관련이에요. 친엽수가 먼저 생기고 활엽수가 먼저 생깁니다. 예. 그 아즈나, 이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아즈나 세상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나무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보석나무, 하얀 나무, 뭐 노란 별꽃나무, 뭐 과일이 달린 나무. 저는 저의 정령의 나무는 감나무입니다. 예.
감나무, 열매를 맺은 감나무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속에서도 뭐 복숭아 나무도 보시게 될 거고, 뭐 여러 가지로 보석이 달린 나무, 촛불 불꽃이 달린 나무, 뭐 아무튼 보라 불꽃이 달린 나무, 아무튼 굉장히 많은 나무들을 보게 되는데, 그 나무들이 처음에 시초는 침엽수가 먼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화렵수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은행나무, 시초는 은행나무입니다. 예, 저 은행나무 몇 번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은행나무는 무엇이냐? 이 은행나무의 한 개 잎은 황룡의 집합 그룹체를 말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 용이 은행나무의 길 많이 걸었고요. 용하고 이 은행나무 가로수길을 이렇게 많이 날기도 했어요. 그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은행나무는 황룡의 집합체입니다. 이거 맞습니다. 그리고 일단 뱀은 중심판에서 아래 수평으로 지그재그 이렇게 지하로 뱀이 내려가야 되는 거고요. 구불부불 내려갑니다. 그 세상에서도. 그리고 이무기도 동일한, 그런데 하늘이 청계선 뱀도 위로 직교합니다. 예. 예. 그리고 이무기도 동일하게 움직임이 마찬가지나 공간의 형태는 용과 같아요. 용에 가깝죠. 그리고 이무기는 겉모습만 용과 비슷한 일체가 아닌 합체 형태로 아직 원인을 그러니까 그 원인을 깨닫지 못했을 때 용이 되기 전에 단계입니다. 용이 되기 전에 단계, 요거 다 보시게 될 거예요. 용은 분명히 이무기는 분명히 용으로 진화를 하고, 이무기는 다리가 없잖아요. 용하고 얼굴은 용 얼굴이지만, 장어지만, 전기장어. 그런데 용이 된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팔다리. 요걸로, 용이 되었구나라는 걸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하고 이무기랑 약간 비늘도 조금 달라요. 기하학적 무늬가 달라서 이런 걸 보고도 여러분이 구분해 내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무기 형태라서 내가 더 수련을 해야 되는가? 2번 관정에서 내가 해탈을 하였는가? 신으로서 윤회를 하였는가? 자유로운 상태에 있는가? 이 부분을 용의 비늘이나 용의 움직임이나 용의 색깔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무기도 용이 되려면 번데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하 깊이 들어가야 하고요. 강물계로 들어가 탄소시 입자를 체득해야 하고, 탄소가 아닌 산소 O 입자가까지만 알게 되어 상승하면 서양용이 되고, 탄소 입자가 반야까지 체득 일체가 되면 동양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 상체는 동양용이고요. 여기 하체는 저는 흑 드래곤과 청 드래곤이에요. 하체는요. 이게 바로 탄소 입자, 하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동양용은 이 모든 것을 다 일체가 된 무지개용, 황용, 청용, 흰용, 백용, 그 동양용을 말해. 이렇게 요렇게 완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양용이, 동양용이 사실은 도마뱀 일종이거든요. 근데 이제 서양용일 때도 날개가 없을 때가 있는데, 그렇게 이제 도마뱀으로 시작을 해서 공룡으로 시작을 해서 점점 이제 날개를 달아가는 과정도 여러분이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용이 그쪽에서 발전해 가는 거고, 그 관정마다 용은 이제 형상이 조금씩 다르죠. 엄청 멋있어요. 아무튼 멋있어. 그래서 여기서 C는 푸타하 태양의 씨앗을 말한다고 합니다. 푸타하는 스스로 별에서 태양이 되는 길. 당연히 험난합니다. 예, 험난합니다.
내 자신이 태양이 되기도 합니다. 용하고 경험을 하면서 이런 거 여러분도 경험을 하시게 될 거고요. 기존의 질서를 넘어 확장하는 길이라 정도의 길에서 바이러스로 취급받을 수 있다. 오는 동그라미는 정도에 따라서 정도로 아툰의 손길, 햇살에 인도되는 항성이다. 여기 지금 말했죠. 아툰의 태양의 이 씨앗은 오가 아툰의 손길이 되었다. 아까 저기 위에서 말한 무지개의 용 관정 3번 있었다 그랬잖아. 가운데 부분에서 얘가 동그랗게 됐잖아요. 동그랗게. 처음에는 이렇게 S자로 태양을 우주를 향해 갔어요. 이제는 태양이 아튼의 씨앗 C가 되었어요. 이렇게 C로 이렇게 몸을 링을 만들었으니까 그러고 나니까 이번에는 이 무지개 용이 되어서 햇살이 되어서 완전한 이 태양의 이 햇살의 빛의 이 저기를 이루면서 용은 자유롭게 직교를 하는 거예요. 어디든지 날아가. 이렇게 무지개용의 자유조화도 세상에 들어가는 걸 이것을 설명한 걸 우리 구리님께서는 이렇게 어렵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미륵, 막물, 용독, 강물도 성물하게 됩니다. 이제 이거는 발 아래 세상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용관정 발 아래 세상.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면 호흡이 상당히 중요해요. 석탄과 수세에 관해서 이 호흡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요. 코가 탄생한 이유를 알게 됩니다. 가장 먼저 드러난 가까운 미래의 냄새를 맡습니다. 저는 이때 지하세계로 가서 무지개용이 태어나기 전에 저는 은행나무 똥 냄새를 맡았습니다. 은행나무 열매 냄새를 맡았고 제가 요즘 백룡 탄생하기 전에는 김치찌개, 돼지고기를 넣은 김치찌개의 맛있는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렇게 냄새도 맡게 됩니다. 강물계로 가면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것은 멀리 보이나 심판으로 사라질 수도 있는 정해지지 않은 스케치가 미래입니다. 그렇죠? 정해지지 않은 스케치 미래이기 때문에 지금 예언가들이 예언해 놓은 것이 그것이 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바꿔줄 수 있어요. 안 좋은 에너지는 좋은 에너지로. 불보살의 길을 간 사람들은 그 세상에서 그걸 해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에너지 자체도 바꿔줄 수 있습니다. 단 자신의 과거의 줄기를 미래에 다시 다가와 나 자신을 이제 심판하게 되는 그런 참회와 반성이 기원을 하는 것이 좀 중요한 게 바로 발 아래의 세상으로 에너지가 내려갈 때 아바타가 생성될 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용은 이 자유조화도 차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뱀과 이무기는 공간을 따라 움직이니까 시간선을 몰라요. 그렇지만 용은 시간선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위아래로 용은 이렇게 출렁이면서 직선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이냐? 심장 파동, 공간 울림의 동심원을 따라 움직이는 게 용이다 그거예요. 그 용의 움직임이 바로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이렇게 요것을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일단은 항상 직선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보이나 시간선을 이리저리 출렁이어 움직이는 것이 사실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현세의 형태와 움직임만 봐도 그것이 용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고 곡선 형태의 외 형태가 용인 것처럼 보이는 것들은 모두 이무기 뱀으로 보면 된다. 이 이무기들이 유일하게 강제로 수직으로 올라갈 때가 있는데 이때에는 시바가 만든 수직 홀쭉 그러니까 요 목서부터 여기 항문까지 여기 이 홀축에 따라서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때 우무기는 백룡이 됩니다. 저 이번에 백룡 되었습니다. 예, 백룡 서해용, 강화도용
상승시켰어요. 이제 대한민국 지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세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쪽 기세상에서 불보살 길을 이런 식으로 용과 함께 갑니다. 예. 그래서 이 백룡이 이제 수직으로 올라갈 때 구불구불한 자신의 잣대가 시바의 이 홀축에 부딪혀 백룡이 되는 과정에서 상승하면서 피투생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번에 저 백룡을 상승시키면서 저번에 그 세수 그 큰 대야에 지구 바다에 담겨 있던 흰 이무기를 이번에 백룡으로 상승시키면서 저의 이제 왼쪽 팔이 다 타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이 월사의 오른쪽 팔이 다 타버릴 정도로 굉장히 희생을 월사가 하였습니다. 월사 고마워. 그래서 백룡은 지하에서 의지로 이무기가 용이 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나 근기와 끈기와 진념, 의식을 가지고 해탈을 향해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그죠? 지하에서 순행하는 자연의 체득해 체가 드러나가는 것이 바로 총룡과 황룡. 이때는 공간의 체로 내압과 외압을 조율할 수 있어야 자신이 터지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의지보다는 호흡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이 쿤달리니든 용이든 우리 호흡과 상당히 관련이 깊고 우리의 상승 발전은 호흡과 관련이 깊어요. 그래서 이게 호흡도 자유로워야 되거든요. 편안해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가를 수련하라고 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요가를 하다 보면 내 안에 집중하게 되고 나와 내가 호흡을 하게 됩니다. 서로 깊은 내면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게 바로 요가입니다. 생각이 들어올 때도 있고 무념무상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무념무상일 때가 많고 저의 유튜브 영상을 보면 제가 눈 감고 요가할 때 많죠. 그게 바로 제가 내면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나도 모르게 눈을 감고 제가 요가를 하고 있어요. 저의 내면에 깊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심장 깊이 내면으로 들어가려면 이 호흡의 중요성.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항상 요가 수련을 하셔라. 특히 우리 용체들 요가 수련하셔라. 명심하세요. 우리 천인체들 요가 수련해야 됩니다. 아셨죠? 지금 오늘 영상도 30분이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영상은 이렇게 해서 이 자유조화도 용에 대해서 우리 크리스탈님이 질문해 주셔갖고 이렇게 이게 전체적인 관정이 이런 것이다. 용이라는 것은. 그럼 하나하나 딜레이라기 진짜 치면 이거 제가 16마리의 용에 대해서 뭐 어떻게 다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용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관정이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다. 라는 거를 해탈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바로 용인 것이다. 멋있어, 그죠? 해설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의식이 굉장히 자유롭잖아요. 밝고 긍정적이고 항상 웃고 샤방샤방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말하는 것이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되셨죠, 크리스탈님? 자, 이 영상은 끝내고요. 제가 다시 영상 이제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은 이렇게 자유조화도 세상입니다. 예. 일단은 황룡은요, 사랑축이고요. 청룡은요, 저기축이에요. 청룡은 대자연축이고요. 자연사랑축이고요. 황룡 우주사랑축이고요. 백룡은 존재하는 축입니다. 존재축. 아니 흰 뱀에서 이무기가 되고 이무기가 백룡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존재하는 의식 상승하는 자들입니다. 존재합니다. 우리는 아셨죠? 존재축이 바로 백룡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 이 영상 여기서 마치고 곧 답 202회차 6편 웹소설 극락정토 샴발라 이야기에서 봬요. 아셨죠?